71살의 이성우는 오늘도 호텔 로비 한쪽에서 아픈 허리를 감싸쥔 채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다. 그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빛이 났지만 아무도 그의 노고를 알아주지는 않았다. 젊은 직원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수군거렸다. 저 할아버지, 아직도 여기서 일하시네. 그러게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호텔 이미지랑 안 어울리지 않아? 그들의 비웃음에도 이성우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았다. 이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법이니까. 오늘은 평소와 달리 호텔에 들뜬 기운이 가득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코 로셀리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로비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귀빈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리허설이 시작되자 피아노는 조율사의 손끝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 맑고 깊은 선율이 호텔 구석구석을 채우는 순간 걸레를 헹구던 이성훈의 손이 문득 멈췄다. 그는 문틈 너머로 연주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때 지배인의 목소리가 등을 스쳤다. 이씨, 오늘 레스토랑 쪽은 손님들이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중요한 손님들이 많습니다. 실수 없도록. 그 말 속에는 은근한 경계심이 배어 있었다. 이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걸레를 들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그에게 이탈리아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한때 그의 모든 꿈이 머물던 곳이었다. 그는 문득 떠올렸다. 50년 전 피렌체. 아침이면 창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감싸던 신선한 커피 향. 산타마리아 대성당 앞에서 울려 퍼지던 종소리. 오래된 골목길을 따라 흐르던 노래소리. 그것이 그의 청춘이었다. 그는 피렌체 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했다. 밤낮 없이 연습하며 언젠가 세계적인 무대에 서리라 꿈꿨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한겨울 혹독한 감기가 그의 성대를 덮쳤고 의사는 노래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재활에 매달렸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끝내 그의 손을 놓게 만들었다. 그는 꿈을 피렌체에 남겨둔 채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서울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성악가의 꿈은 희미해졌고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다 결국 이 호텔의 청소부가 되었다. 피아노를 닦을 때마다 떠오르는 옛 노래들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울려 퍼진 오솔레 미오의 선율은 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피렌체의 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불렀던 노래. 대성당 앞에서 들었던 종소리. 그 시절 그는 자신이 평생 음악과 함께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인생은 다른 길로 그를 데려갔다. 그는 조용히 흥얼거렸다. 아주 작게. 처음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곧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커져갔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이탈리아어 가사가 입술을 타고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그 순간 피아노 소리가 멈췄다. 호텔 레스토랑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복도로 향했다. 피아노 앞에서 일어난 마르코 로셀리가 이성훈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목소리 믿을 수 없군요. 그의 부드러운 이탈리아어가 공간을 채웠다. 호텔 지배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공연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고. 그러나 마르코는 손짓으로 그를 막으며 정중히 물었다. 혹시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50년 전 피렌체에서. 그의 대답에 레스토랑 안이 술렁였다. 이 호텔의 청소부가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듯 했다. 마르코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저와 함께 무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순간 반세기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여전히 걸레가 들려 있었다. 망설이는 그를 향해 마르코가 다정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여기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이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지배인이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마르코는 이미 이성훈의 손을 잡고 무대로 이끌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떨리지 않았다. 피아노가 다시 연주되었다. 그리고 이성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첫 소절이 흐르자 레스토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듣는 이의 가슴을 울렸다. 마르코는 반짝이는 눈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한음 그의 연주는 더욱 섬세해졌고 두 사람의 음악은 하나가 되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호텔의 청소부가 아니었다. 무대 위에 성악가 이성훈, 그리고 그의 곁에는 피아니스트 마르코 로셀리가 있었다. 그들을 구분짓는 타이틀 따위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았다. 이곳에 남은 것은 오직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뿐이었다. 노래가 끝났다. 잠시 동안 세상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듯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손뼉 소리는 천장을 울리고 사람들의 환호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누군가는 눈가를 닦았고 어떤 이는 감동에 젖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마르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에스트로. 이성훈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자신을 마에스트로라 부르는 이가 있다니. 50년 전 끝내 놓아야만 했던 그 이름. 이제는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진 줄 알았던 그 이름이 이곳에서 다시금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르코의 포옹을 받으며 그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50년 전 피렌체의 무대였다. 무대 위를 가득 채운 황금빛 조명, 뜨거운 박수 속에서 두근거리던 심장 소리.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꿈은 사실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의 가슴 속에서 언제나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호텔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힐끔거리며 비웃던 젊은 직원들이 이제는 그를 향해 존경 어린 눈빛을 보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마치 그를 새롭게 발견한 듯한 표정. 마치 지금까지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듯한 기색. 어느 날 아침 이성훈이 늘 하던 대로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다. 조용히 다가온 누군가가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다. 하라하니 선생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말을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몇 번이나 그를 조롱하던 젊은 프런트 직원 가연이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덧붙였다. 저기. 지난번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성훈은 빙그레 웃었다. 어떤 원망도 서운함도 없는 미소였다. 그의 모습에 가연은 오히려 더욱 쩔쩔맸다. 사실 그날 그 노래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가지셨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선생님이 아니. 말을 맺지 못한 채 그녀는 허둥댔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듯 했다. 이성훈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의 담담한 말 한마디에 가연은 더욱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요. 선생님께서 예전엔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호텔 로비의 커다란 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 빛은 마치 50년 전 그가 무대 위에서 봤던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를 감싸고 있었다. 이성우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늦은 건 없어요. 노래는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으니까. 그의 말에는 어쩌면 지난 세월을 향한 담담한 위로가 어린 듯했다. 호텔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공연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전해지던 이야기가 어느덧 손님들의 입을 타고 널리 퍼졌다. 그 호텔 청소부 아저씨가 성악가였다고? 그 목소리를 들어봤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대. 소문은 곧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신문 기사에는 무대에서 청소부로 그리고 다시 무대로 라는 제목이 실렸고 방송국에서는 그를 직접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의 이름이, 그의 목소리가, 그가 걸어온 지난 반세기의 시간이 세상에 다시금 울려 퍼지고 있었다.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유명 성악가들이 그를 찾아와 손을 내밀었고 음악인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런 보석을 이제야 발견하다니. 그리고 마침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의 정식 초청 공연이 결정되었다. 몇 개월 후, 그는 다시 한번 무대 위에 섰다. 무대 위를 가득 채운 황금빛 조명, 객석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관객, 그리고 저 멀리 여전히 그의 무대를 신기한 듯 바라보는 호텔 직원들의 얼굴.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면 50년 전에 나의 마음이 덜 아팠을까? 아니, 아마도 모든 것은 이렇게 흘러야 했는지도 모른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다시 노래했다. 그의 공연은 다시 한번 세상을 울렸다. 공연이 끝난 후 한 방송국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다. 방송 화면 속에서 그의 인생이 펼쳐졌다. 한때 무대를 꿈꾸던 젊은 성악가. 이탈리아에서 꿈을 품었으나 불운한 운명에 의해 무대를 떠나야 했던 남자. 호텔의 청소부로 일하며 묻어둔 재능.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찾아온 두 번째 무대. 그의 목소리, 그의 이야기, 그의 삶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공연이 끝난 후 그의 삶은 다시금 조용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신문과 방송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사람들은 그를 기적처럼 돌아온 성악가라 불렀다. 하지만 이성우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이어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명성이 아니었다. 오직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호텔 구내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창밖에는 겨울이 오고 있었다. 창가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 한 모금 따뜻한 차를 마시던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섰다. 오빠,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얼굴.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눈빛. 바로 그 눈빛이 오랜 세월을 거쳐 다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동생이었다. 그 순간 식당의 소음이 멀어지고 공기마저도 멈춘 듯 했다. 5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은 아직도 뺨이 통통하고 작은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던 어린 소녀였을 때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세월이 스며든 깊은 눈빛을 가진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오빠 나야. 수진이. 수진. 어린 시절 오빠가 부르는 노래를 가장 좋아했던 아이. 늘 그의 옆에 붙어 다니며 오빠 나중에 유명한 성악가 되면 꼭 공연 보러 갈 거야. 라고 말하던 소녀. 그 소녀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이성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 어떻게? 그 말에 수진이 힘없이 웃었다. 방송 봤어.
오빠가 살아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세월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지 그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여동생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여동생은 여전히 그를 찾고 있었다. 오빠 왜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왜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왜 우릴 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어. 50년 전 그는 패배한 사람이었다. 음악을 잃고 꿈을 잃고 자존심마저 잃었다. 그렇게 초라해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모든 인연을 끊어버렸다. 그것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수지는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듯 눈가가 붉어진 채로 입술을 꽉 깨물었다. 오빠 나는 오빠가 죽은 줄 알았어.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어릴 적 언제나 자신을 보호해주던 오빠였다. 가장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한 번도 편지가 오지 않았고 소식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50년 동안 오빠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오빠가 노래하는 걸 봤어. 오빠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았어. 오빠가 살아있다는 걸.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오빠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오빠가 다시 노래할 수 있으니까. 이성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그가 알던 자신의 노래를 가장 좋아했던 수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수진이 그 손을 꼭 잡았다. 50년 만의 재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손을 감싸는 온기는 전혀 낯설지 않았다. 창밖으로 내리던 눈이 어느새 조용히 멈춰 있었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서서히 창가를 비추고 있었다. 오랜 시간 잃어버린 것 같았던 가족. 그는 이제 다시 찾았다. 그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그의 삶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50년 동안 그는 노래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꿈을 포기한 채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두었고 그렇게 혼자 남겨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노래는 그가 떠난 후에도 그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그가 듣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깨달았다. 음악이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다. 그가 잃어버렸던 가족, 그를 다시 무대로 이끌어준 사람들, 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 흘리던 관객들. 그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음악은 언제나 그와 함께였음을. 그리고 그의 노래는 이제서야 진정한 의미를 찾았음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겨울이 끝나고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운명은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날 이성훈에게로 편지 한 통이 전해졌다. 마르코 로셀리. 호텔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그를 다시 무대로 이끈 피아니스트 마르코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에스트로, 당신과 함께 피렌체에서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성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피렌체. 그가 50년 전 꿈을 품었던 도시. 그리고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던 무대. 그곳에서 다시 노래할 수 있다면.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가 피렌체 공항에 내렸을 때
코끝을 스치는 공기는 여전히 따뜻하고 향기로웠다. 50년 만에 다시 밟는 거리. 아침이면 늘 들려오던 산타 마리아 대성당의 종소리. 골목길을 따라 퍼지는 카페의 커피 향과 거리 음악가들의 노래. 그의 청춘이 머물렀던 곳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이곳에서 노래하려 한다. 공연 당일 그는 무대 뒤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극장의 커튼 뒤로 수많은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그곳에는 저명한 음악가들과 기자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여동생 수진. 서울에서 피렌체까지 그를 따라왔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겠다는 50년 전의 약속을 지키려 온 듯했다. 이성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가. 그의 목소리를 다시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야 했던가.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순간들이 이 무대를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조명이 그를 비췄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극장 안의 공기가 단숨에 달라졌다. 이제 그는 두려움이 없었다. 주저함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보다 깊어졌고 세월의 흔적이 녹아 더욱 따뜻해졌다. 그는 무대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꿈을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50년 전 멈췄던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극장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쉽게 숨을 내쉴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내 거대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기립박수,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 그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50년 전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꿈. 그 꿈은 결국 그를 떠나지 않았고 돌고 돌아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 수많은 박수와 환호 속에서 찬란했던 순간이 지나간 후 그는 다시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호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그는 지나온 세월을 떠올렸다. 이곳에서 그는 한때 자신의 목소리를 잊고 살았다. 단순한 노동자의 삶, 스스로를 숨긴 채 살아가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여전히 걸레였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그는 익숙한 청소도구를 챙겨들고 늘 그랬듯이 호텔을 깨끗이 정리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도 유튜브에서 선생님 공연을 다시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호텔을 찾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를 보기 위해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일부러 이곳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호텔 로비에서 노래를 불렀다. 바닥을 닦으며 흥얼거리는 그의 노랫소리는 이제 이 호텔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바쁜 출근길에도 가벼운 차 한 잔을 들고 앉아 있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그의 노래에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화려한 오페라 극장도 웅장한 조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곳 역시 그의 무대였다. 과거의 그라면 나는 다시 무대 위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무대란 단순히 조명이 비추는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노래하는 곳, 그가 목소리를 내는 곳, 그곳이 바로 그만의 무대였다. 세상은 언제나 화려한 곳을 무대라 부른다. 눈부신 조명 아래 수백 명의 관객이 숨죽여 바라보는 곳. 거기서 노래하는 사람만이 진짜 예술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안다. 무대는 특별한 공간이 아니다. 무대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가 부르는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면 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의 무대였다.
어떤 꿈은 한때 너무도 선명해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마치 삶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우리를 기다릴 뿐이다. 우리가 다시 꿈을 부를 준비가 되었을 때 그 꿈은 우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는 여전히 노래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의 노래는 이제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래였다.